유광현 사무총장소원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 우리 난강 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사천 고난과 축동면 지역에는 침수 피해는 우리 현재 사천시에서 손해 사정 용역을 완료한 후에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나 사천만 지역의 담수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업 피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댐 방류로 인해서 그 침수 피해 조사, 그러니까 손해 사정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도내 4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 일원의 그 침수 피해 손해 사정 용역은 금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피해 건수는 241건이고 피해 금액은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손해 사정 용역이 완료되면 6월 중에 피해 주민들은 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난강댐 건설 이후 댐 방류로 인한 4천만 건 어민들은 그 해양 담수화와 해양 쓰레기 등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댐 방류로 인한 4천만 건 어업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의 건의로 난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검토를 했는데 조사 협의회에서 이제 침수 피해 조사가 지연되니까 그런 게 오래된다. 그래서 이제 어업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 반영은 어렵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난강댐 하류 강진만권역 어업 피해 조사 협의체 별도 구성하고 별도의 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난강댐 지수능력 증대사업 관계기관 회의 시에도 어업 피해 조사 반영을 요청했고 환경부에서는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6월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강댐 지수능력 증대사업 추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어업 피해 조사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영재 국회의원께서 아마 특별법을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영재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한 6가지 정도 그렇죠. 지금 특별법과 이제 일부 개정법들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 발의해 놓은 상태죠. 예. 네, 그 다음은 우리 수도원공사에서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데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진주 지역에는 약 한 50% 절반 이상 편성이 되고 그렇다고 진주를 적게 달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피해를 아주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사천 지역은 20%밖에 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안 온다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천시에 한 20% 가고 있습니다. 예. 댐 건설법 제43조에 따라서 댐 건설이 완료된 후 주변 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매년 수정공사에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대상은 댐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5km 이내,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우리 도내 진주, 사천, 산청, 하동이 해당됩니다. 시군별 지원금 배분율은 스몰 면적, 인구, 댐 주변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진주시가 이제 21년 사업비가 이제 총 사업 21억 원 중에 진주시 11억 원, 54%입니다. 사천시 4억 원, 1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또 별개로 또 수장공사에서는 또 대청결 운동, 대민 지원 사업,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종폐 살포, 재보험료 등을 사천 지역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강댐 방류했던 사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비교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난강댐 주민 지역 지원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난강댐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회의 때도 그렇고 4월에 이제 관계시군 방문 간담회 등에서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사천 지역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도 있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내부 검토 중으로 지역 상생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천 지역의 난강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원하는 부분이 행평에 맞게끔 우리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 반갑습니다. 도지사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그 4천만에 대한 부분에 너무 상식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었고요. 지금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우리 강제 방수로 인해서 4천만에 대한 피해는 해마다 홍수 때마다 이 답습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나 피해 주민들, 침수 피해 주민들께서는 이게 불만이 쌓여서 이게 분노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치수성대 사업이라 해가지고 물을 2배 이상 12,000톤까지 물을 내리고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는 인자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팔을 거지고 그 난강댐 문제 대응 범대책위원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도 하지 못합니다. 차량으로만 밖에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온 시민들이 아마 다 일어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의 시간 소비, 금전적인 소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실국장 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적인 입지도 아주 대단히 크신 분이고 하니까 직접 우리 도지사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천만의 어민들의 피해 부분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수가 날 때마다 그 방류량을 늘릴 때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될 때마다 근데 또 답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대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 정부도 그렇고 어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이제 사람이니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예산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홍수가 났을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예산이나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지역은 법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게 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어업권이 이미 소멸되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어업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69년에 이루어진 거고 이미 이제 50년이 지난 상황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법적 미비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관련해서 법적인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이게 일회성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제가 노력하는 것과 시국장님들이 노력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늘 협의하면서 제가
나서야 될 때는 제가 직접 협의를 하고 또 시국장님들께서 주민들 만나시고 관계기관들 늘 협의하는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를 돌아가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창원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교사는 지각한 아이를 빈 교실에서 혼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보충 수업을 핑계로 홀로 학교에 불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인데요. 담임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는 이런 어른이 교단에 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교사들의 불법 촬영 사건이 또 올랐습니다. 김해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호받아야 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이 단순히 찍힌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로까지 번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쉽게 삭제조차 할 수가 없어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원의 성범죄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2020년 7월 보도자료이긴 하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성비희 징계를 받은 초, 중, 고등교원이 8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60%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강등, 정직, 감봉 등의 갱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교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경남의 경우 작년 8월 집계한 2016년부터 5년간 교육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건의 징계 중 18건은 갱징계 수준으로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아주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교단에 선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들을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하루빨리 강경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교육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성범죄 관련 징계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 성비위 예방 대책이 내실 없이 예상만 집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교육청의 정책들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성비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 중 중징계 비율과 성비위 예방대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피해자 회복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 및 교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 여부와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는 이 통계는 김현철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는 2016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7년부터 21년 최근까지의 통계여서 숫자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총 51명이고 그 중에서 중징계로 처분된 교사가 32명으로 중징계 비율이 63%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롱 17건, 성추행 9건, 불법 촬영 6건으로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 처벌을 하였습니다. 성비위 예방대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대적으로 학생과 교원 간, 젊은 세대와 세대 간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고, 다각적인 성폭력 예방 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교원 대상 법정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성인지 교육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느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신규 교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전문가를 포함해서 성폭력 예방 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정책을 좀 더 수준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전문 강사에 의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위센터, 위클래스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아이조아 희망 드림센터를 통해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도 경남 행복 교권 드림센터를 통해서 심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작년 우리 교육청에서 소위 몰카 사건이라는 2건의 불법 촬영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또다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건의 이면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과 가장 믿고 따르는 교사라는 지위에 대한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제 안전하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비위 관련 범죄는 국가에서 제정한 성비위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 없이 중징계 처벌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특별히 패스트 트랙까지 지정을 해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자체 규정으로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 기준 즉 원포인트 아웃제를 제정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전체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에 근거해서 반윤리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교원 대상 성비위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연수, 성인지 감수성 훈련 강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원에 의한 성비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학생, 학부모, 도민들께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저희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주 이 답변대에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저는 우리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이 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해당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시청하시는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아예 성비위라는 용어 자체를 교육 현장에서 들을 수 없도록 발본 세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이 허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답변의 말미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드렸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권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충격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크고 그 아이에게 주는 또 어떤 그 나중에 후유증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원들, 선생님들의 세계에서 참 대단히 불편해하는 정서도 감지가 됩니다. 교육감으로서는 우리 아이들도 지켜야 되지만 5만 명의 교직원들도 제가 지켜야 될 소중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답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20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택시를 tas을 때 이미 그 택시 안에는 운전석하고 승객하고 사이에 두꺼운 아크릴 유리로 해서 칸막이가 쳐져 있는 택시를 타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차라리 교단하고 학생들이 있는 자리하고 사이에 코로나 방역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아크릴로 그냥 막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 젊은 세대에 비해서 우리 교원들의 세대가 좀 처져서 좀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만, 어디까지가 성추행이 되고 어디서부터 학생의 교육 행위가 되느냐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어깨를 한번 다독여 주었을 때 그것이 격려가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작은 선생님의 행위가 받아들이는 학생의 입장에 따라서 몹쓸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는 점도 있어서 교육감으로서는 아이들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성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응징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 아노미 상태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이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이건 빨리 어떤 뭐 국회 차원이든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져서 우리 교직원들의 자존감도 이렇게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도 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 소신이 뚜렷합니다만 앞으로도 선거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 않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건 참 사족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포인트 아웃 제도와 함께 지난해 불법 촬영 사고 이후에 패스트 트랙을 지정을 해서 대체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조사하고 처리하고 또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 교육청이 그 어떤 범죄자를 비호하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어서 짧게 정리하는 이런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 패스트 트랙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이들의 의견이 주장이 서로 다를 때는 패스트 트랙이 지나치게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조차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접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말씀이 혹시라도 교원들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문제를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절차나 매뉴얼이 법령이 또는 그 규칙이나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 절차가 어떤 정돈되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